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던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력이 전무하시고 도시 전문가이신, 그리고 20대, 21대 국회 임기 통틀어 대표 발의한 법안 67건 중 문체부 소관 법안은 이벤트산업진흥법 단 한 건이었을 정도로 문화체육관광계에 별로 관심도 크게 없어 보이시는 후보자님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과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역임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위의 피감 기관이 맞습니까? 네, 그 당시에 피감 기관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환경부로 네, 그렇죠. 그 당시 20대 때 옮겼습니다. 네, 피감 기관이었죠. 저도 이제 잘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장 직속 안전혁신실장인 A씨가 한 번도 아니고 19년도, 20년도 각각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의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근데 A씨가 이상한 건 취재를 시작한 기자에게 처음 항의 의원을 돕는 지인을 부탁으로 후원했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며칠 후에 의원실에 해명 요구에 서는 그때는 의원실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후원했다고 말을 바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님은 그분을 알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1,000만 원을 후원한 고액 후원자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는 말 신뢰하기가 조금은 어렵겠죠. 황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 전혀 없는 피감기관 고위 간부가 업무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의원에게 고액을 후원한 것이 되는데, 후보자님, 이것은 좀 긴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 나중에 질의 끝나고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것이 전혀 사실 모르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후보자님께 후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직원들의 누락, 계속 스페인 다녀오시고 본회의 빠지신 것도 직원들의 잘못, 모든 이제 직원들의 이거 보고가 안 된 거잖아요, 제대로. 이것도 사실 문체부 장관이 되시면 더 수많은 보고를 받으실 텐데요. 많은 누락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미리. 그래서 이 점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배우자와 자녀분 2011년부터 15년까지 미국 보스턴 인근 알링턴에서 유학하셨는데요. 자녀분과 배우자분의 유학비 내역을 확인해 보니 연평균 5천에서 적게는 2,700만 원을 쓰신 것으로 나왔어요. 유학 시 전체 지출 비용 관련 답변 자료에는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체류 기간 중 배우자의 시티은행 국내 계좌에 예치하여 외국에서 인출 사용하는 형태로 주거비 등을 사용하였다라고 답변하셨지만,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외환 거래 내역 자료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시티은행 송금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유학 시절에 배우자께서 다니신 유학원명, 학비, 거주지, 거주비용 등 자료 요청했는데 내 개인정보라고 이제 거부를 하셨는데요. 의원실에서 유학원에 확인한 바로는 미국 알링턴 지역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유학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월세 하나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어학원도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최소 비용을 마련해. 저 또한 이제 보스턴 그 인근 가격을 유학 시절에 알기는 하였지만 정말 살기 힘든, 정말 다리 하나 뻗기 힘든 다락방도 거의 $2,000 가까이 하는 이런 지역에서 이 정도로 되게 검소하게 살아도 힘들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나중에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후보자님 청와대 행정관 시절에 박사과정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수강 내역을 보면 주 3에서 4회 18시, 즉 오후 6시 강의가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한 행정관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정권 출범 후에 지금까지 토, 일요일 모두 쉰 적이 한 번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현안이 많을 때는 매일 야근에 토일 모두 근무한 적도 많고, 나라의 중심에서 한다는 사명감이 없다면 감당하기 힘든 근무 환경이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 행정관 경무로 시달리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과연 후보자께서 이 주 3, 4회 오후 6시 수업을 어떻게 수강하셨는지, 또 수강하셨더라도 과연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셨을지 의문이 드는 과정에서 이뿐만 아니라 그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학위 논문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언론에서 후보자님의 논문에 나타난 여러 오류에 관해서 확인을 요청하자 후보자님 지도 교수님께서는 심사 당시에는 국문으로 심사하고 제출 과정에서 번역을 맡겼는데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명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타인의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보좌 직원의 또 실수, 이거는 또 번역가의 실수죠. 맞습니까, 후보자님? 네, 맞습니다. 앞에 철자 제목에 아노바에서 N자가 빠져야 되는데 원문에는 빠졌는데 예, 그렇게 이게 중간이었으면 제가 뭐 살짝 어떻게 이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제목은 너무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조금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좌측 후보자님께서 논문의 방법론 부분이고 우측에는 후보자님께서 인용 출처로 밝힌 논문과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물론 출처를 밝히셨지만 논문 46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작성하신 방법은 총 7페이지 중 2페이지도 아니고 5페이지나 인용 자료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붙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당연히 표절이고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다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가 되는 경우도 표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보시면 이 섹션은 거의 주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게다가 지도 교수님의 해명이 맞다면 방법론 부분도 국문으로 작성했고 영문으로 나중에 번역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건 보시다시피 번역이 아니라 그냥 외국 논문과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네. 네, 시간 더 드리세요. 네, 저도 석사, 박사 과정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그런 학위 논문을 봐왔고 저도 직접 쓰게 됐는데 이렇게 방법론 복붙한 논문은 처음 봅니다. 보통 본인의 워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하죠. 출처를 밝히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방법론 부분은 정말 편하게 논문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논문을 스스로 쓰고 자력으로 쓰고 학위를 받는 박사과정생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낄지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시고 후보자님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이 또한 같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후보자님께서 참여하시는 그런 주최하시고 참여하시는 토론회 간담회 모든 그 부분에 지도 교수님도 자주 함께 하셨는데요. 이런 점들이 미루어 볼 때 이런 관계 덕분에 후보자님이 이런 식으로 논문을 부실하게 작성하셨어도 졸업장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붙한 내용들 적어도 이 출처를 밝히셨는데 이 방법론 마지막 부분에 있는 AHP 분석 기법도 그 앞부분에 있는 분석 기법들과 마찬가지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셨는데요. 여기는 또 출처를 안 쓰셨습니다. 이거 왜 안 쓰셨나요? 예, 의원님, 저는 이게 방법론은 수학 공식처럼 생각을 해서 네. 출처를 밝히고 그 저렇게 앞부분에 쓰셨어요. 근데 그래요. 이 AHP는 안 쓰시고 이거 누라고 하셨는데 예. 지도 교수님이 제가- 지적을 안 하셨네요. 어떡하지? 예, 죄송합니다. 네. 적절했습니다. 이런 게 자꾸 드러나니까 예. 좀 저는 안타깝고요. 왜냐면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AHP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혹시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네, 몇 가지 가중치를 할 때 10% 단위로 한 세 가지 이상의 내용들을 가중치를 설명할 때 A, B, C가 있으면 A와 B, B와 C, A와 C 이 부분을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10% 단위로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해서 가중치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HP 방식은 그 출처를 쓰셔야 했던 게 맞지요?
맞습니다. 네, 누락하신 거 맞죠? 예, 예. 네, 그 다음에 혹시 연구 자료 이런 연구 논문 하실 일 있으시면 꼭 체크해 봐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 기법을 처음 만드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티.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밝히셨더라면 이런 오해를 안 받으셨을 텐데 하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말씀드렸고요. 네. 네, 앞으로 또 그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 안 나실까 봐 예, 사실 메모를 네,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네. 예. 답변 세 가지 분야 김혜지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예, 세 후원금, 가지 후자원공사, 후원금, 네, 네. 유학비, 자녀 맞습니다. 배우자 네. 유학 관련, 그다음에 박사, 논문 관련 박사 이렇게. 시간. 네. 예, 네. 그럼 답변해 짧은 주세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연세대학교는 오전하고 오후에 2세트 강의가 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 그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오전에 그래도 파트타임 학생이라도 오전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이제 오전에 듣고 똑같은 수업을 세트가 이제 2개가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타임 학생들이 듣는 시간은 저 수업 시간이 의원님 외람되지만 한 6시가 아니라 7시입니다. 예, 7시라서 보통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6시에 수업을 하지 않고 보통 정확하게 이제 6시 50분부터 해서 보통 학교로 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시에 수업이 당시 이제 제가 있을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비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오늘 문자를 받고 알았는데요. 아까 어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F1 비자로 무용을 전공하기 때문에 F1 비자를 어학원으로 해서 받고 제가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NYU TC 스쿨하고요, 스미스 컬리지에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잘 안 됐죠. 조금 나이 먹고 와이프는 한예종에서 학사, 석사 아마 그게 예술사 전문사로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오디션에서 좀 탈락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알은 얘기인데 아마 부인과 수술 같은 거를 아마 그 직후에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총선에 이제 하는 과정에 예비 후보로 2번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럽고 좀 아마 회피하고 싶었던 것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있었던 거 아닌가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뒤에 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당시 이제 한 1억 4천 정도 되는 저희 전셋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7천만 원, 와이프가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비용을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도 다녔고 그 당시는 제가 뭐 이렇게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서 내가 최소한 250만 원, 35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보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언니가 또 바로 앞집에 살았습니다. 보스턴에 제 동생도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어학원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간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이는 알링턴, 의원님 보스턴 이게 잘 아시니까 거기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다닌 거고요. 아마 아이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으면 그 학교를 보내지 않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굳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관련해서는요. 실제로 후원금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후원금을 낸 분의 명단을 제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습니다. 가끔 한 50만 원, 100만 원 이상 낸 후원금들은 보좌진들이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도 드리고 좀 문자도 보내고 뭐 편지도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예 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 문자라든가 감사 인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시다가 안 하신 분도 있고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어느 선배 국회의원이 후원자의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했는데요. 이번에 그분이 어디에 근무했다는 걸 알고 아마도 제 지인이 후원금이 안 차니까 뭐 부탁을 해서 한 것 같고요. 이 특혜라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요. 당시 정부가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를 하겠다고 세종 5-1과 부산 에코델타 시티를 지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습니다. 1월에. 그리고 그 안에 땅값을 아끼기 위해서 수장공사 땅과 LH 땅 그리고 추진단으로 그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LH와 수장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80만 평 되는 그 시범도시 안에는 다양한 규제를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 개인정보 이런 것을 다 풀게 하는 특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 입법 발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입법 발의를 요청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해서 그해 8월에 통과시킨 법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언론 기사에 보면 전문위원이 이것은 수장공사와 LH가 건축 임대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전문위원 검토를 사실 그 기사는 좀 잘라먹은 것 같고요. 예. 네. 보고받지 않으셨던 거고. 요번에 알았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상당히 놀랐던 거는 이게 한 50만 원 선의 후원금도 아니고 500만 원은 정말 법적 최고 한도액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공교롭게 피감 기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도 다른 장관 후보자가 나왔었다면 의심하셨겠지요. 예. 네, 그랬었을 것 결과적으로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지금 직원들의 누락, 직원들의 보고 하지 않음, 그다음에 또 잘못 기입하신 거, 뭐 병가가 아닌데 이제 병가로 하신 거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누락 및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님이 지금 모르고 계셨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놀랐는데요. 과연 이 부처란 한 그 국가의 부처를 이제 맡으셔야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네, 그건 너무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